네, 장기표입니다. 오늘 1월 25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4년 가까이 됐는데 정말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하지만 이 고위공직자들의 법의식이 너무나 희박합니다. 법을 완전히 그냥 무시합니다. 오늘 드러난 사건으로만 보면 사건은 두 가지인데 이성윤 서울지검장까지 우선 그 지금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 이 택시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서 내릴 때 기사한테 욕을 하고 또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해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이게 처음에는 다 그 돈 주고 택시기사한테 돈을 주가지고 무마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좀 무마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달에 일어난 사건인데 12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조선일보가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다는 말이요. 그때부터 다시 이게 지금 조사가 시작되어가지고 이게 전부 지금 거의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앞으로 더 수사하고 또 어법 조치돼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폭행한 거는 동영상 사진에 의해서 확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블랙박스에 찍혀 있는 동영상 사진에 의해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무마했던 이 경찰관이 지금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담당 경찰관 스스로가 이걸 그냥 무혐의 처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속된 말로 건수 하나 잡았는데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이용구 씨한테 돈을 받아 먹고 무혐의 처리했던가, 다른 하나는 상부에 보고를 했더니 과장이나 경찰서장한테 보고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무혐의 처리하라 해서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둘 다 엄청난 위법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정도 되면 법무부 차관 사퇴해야 됩니다. 사퇴. 그걸 사퇴를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거? 이 정도 됐는데 곧 지금 형사사건 되기 생겼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너무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파렴치한가 하는 것만을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신임을 돈독하게 받는 사람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가 대두됐을 때 추미애 장관이 그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할 수 없으니까 법무부 차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인,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무슨 차관이 난 도저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하는 회의의 징계위원회의 사회를 맡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랬더니만 기다렸던 듯이 바로 다음날 이 이용구 씨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만큼 이 정권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말하면 뒷구멍으로 공작을 해가지고 이 무혐의 되도록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퇴를 해야 됩니다. 사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지금 사법처리 형사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특가법에 의해서. 그런데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시민 씨 문제입니다. 유시민 씨가 지난 8월 달에 특히 조국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창 될 때, 그때 그게 이제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했는데, 그때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었습니다. 그 한동훈 검사장을 만약 힘을 빼기 위해서 유시민 씨가 노무현 재단과 나에 대해서 금융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을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게 고의적으로 말한 거거든요. 왜 이 고의적으로 말했다고 제가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고의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뭔가 근거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냥 사과하고 말 일이 아니죠. 나는 이런 이유로, 즉 그 은행 담당자든지 아니면 또 검찰에서라든지 경찰에서라든지, 즉 그 계좌 추적을 알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해서 자기는 그걸 폭로한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안 했다는 건 뭡니까? 지어냈다는 말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 신상에 피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고의로 하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해명을 하면 되죠. 이 안 했다는 거는 유시민 씨가 자기가 지어낸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람이요 지어내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왜? 그때 완전히 그냥 문재인이 세상 아니었습니까? 문재인이 세상. 조국이 사건이 다 드러났는데도 조국을 사랑한다, 조국을 지키자, 조국 수호, 검찰개혁 주장했던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실토를 하고 나옵니다. 실토를 나오는 게 양심선언도 아니고, 검찰이 지금 이걸 수사를 하고 있고, 한동훈 씨는 지금 완전히 지금 무혐의 처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씨는 이처럼 본래도 검찰이 이걸 보고 검찰과 언론, 채널A 기자하고 검언 유착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수사를 했는데 이게 무혐의가 됐어요. 무혐의가, 담당 검사가 무혐의를 해서 이제 차장 검사한테 부장한테 이제 보고를 해서 부장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 이승윤 지검장이 무혐의 결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오랫동안 2달을 하나요? 걸려도 안 해서 차장 검사, 그건 이제 검사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명칭은 차장이지만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차장 검사 2사람이나 이승윤 지검장을 만나가지고 이거는 한동훈 검사장 이거는 무혐의입니다. 무혐의 처리해야 된다 하는데 결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재를. 그래서 오늘은 꼭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휴가를 내고 출근을 안 했다네요. 출근을 안 해가지고 결재를 지금 못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이게? 아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의 차장검사 2사람이 검사장한테 이는 무혐의입니다 라고 해도 그걸 결재를 안 하면 또 결재를 안 하는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가 뭐 때문에 미진하다, 더 수사해보라, 그런 것도 안 하고 이거 버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한편으로는 이 이승윤 씨가 경희대학교 법대 문재인 대통령 후배락하네요. 또 그런데다가 이 검언유착 사건, 이 한동훈 씨 사건은 추미애 장관이 말하면 직권으로 이걸 조사를 시킨 사건입니다. 그때 이 한동훈 씨가 검언유착한 이 사건이 명백하다, 왜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직권으로 이걸 조사를 시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래 되니까 이게 이제 무혐의 처리되니까 이 정권이 이제 말이 아니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이제는 이게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임기도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밝혀집니다. 지금 이 이용구 사건도 어떻게 보자면은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택시 좀 멱살 잡고 또 그것도 무마하려고 하는 거,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넘겨질 수 있는 사건인데도 이 넘겨지지 않습니다. 이게 유시민 씨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미 권력 말기 정상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꾸만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이 권력자들이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 불법 행위, 부패 행위가 다 이게 지금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야당이 국민에게 무슨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어차피 끝날 정권인데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정치 세력이 역시 제1야당이 중요합니다. 다른 세력이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도 참 문제지만은. 근데 국민의힘 경우에요.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이 부산시장 그 시장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한동안 한 뭐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하고 국민의힘 당 후보가 당선된다. 그건 소위 영남 정서에다가 민주당 쪽에는 또 후보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요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거꾸로 되고 있어요.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민주당이 31.3%고 국민의힘은 11.4%가 떨어져 가지고 28%가 되어 있어요. 이 부산의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에서조차 민주당한테 지금요 얼마나 밀리고 있죠? 31, 3%네요. 3%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이 제1야당 이런 정당이 제1야당 하고 있으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특히 부산 지역과 관련해서 다음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 집권 여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다가 여러 가지 부산의 거대 프로젝트를 막 내놔놓고 있고 또 이낙연 대표까지 또 거기 가가지고 뭐 2월달에 특별법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래서 하니까 부산 사람들이 요즘 살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집권당이 되는 것이 우리한테 좀 이익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요 이 야당이 제대로 여기에요 맞대응을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야당은 여기 손 놓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누가 해야 됩니까? 당 대표가 해야 됩니다. 이 뭐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역구가 뭐 대구잖아요. 대구라서 그래서 부산에 가서 뭐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김종인 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바빠서 안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당의 후보가 당선돼도 좋고 안 돼도 상관없다. 즉 문재인 정권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참요 정말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고 또 이것도요 굉장한 모함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당 대표가 자기 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더더욱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게 그 도대체 당신 말이 되느냐. 당신이야말로 도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그런 저희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비난을 한다면 그런 비난이 오히려 객관적인 타당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지난 1월 5일에 이 KBS 9시 뉴스 시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인터뷰할 시간이 있어요. 인터뷰. 그 인터뷰 때 서울시장 선거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9시 뉴스 시간에. 그러면
정말 서울시장 선거는 당연히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고 또 돼야 된다. 서울 시민들이 말이죠. 성범죄로 자살한 그 당 후보를 다시 찍겠느냐? 그것뿐입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나라를 거들내고 있는데 수도 서울의 시장을 만약에 여당 후보를 당선시킨다면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거들내는 것을 오히려 묵인하는 것 되는데 서울 시민들이 수도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여당 후보를 찍겠느냐? 또 그것뿐입니까? 본래 이저 여당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서울시장이 말하면 권리 즉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내야 됩니다. 안 내기로 참 당헌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 당헌을요 불법적으로 고쳐가지고 후보를 냈습니다. 왜 불법이라 그러냐면 당헌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당원 투표에 붙였어요. 당원 투표에 붙였는데 당원 투표법상 당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를 해야 효력이 있는데 3분의 1이 참여를 안 했어요. 이거 정말 누가 당헌이 돼가지고 다른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아니면 당 내에서 그 당 안에서만 문제를 처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하여튼 당헌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야당 대표가 지적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서울 시민들이 민주당 후보를 찍겠느냐 이래 좀 선거운동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야 이분이 정말로 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냐 아니냐 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밖에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국민 여러분, 제가요 저는 이 국민의힘 당원인데 지금 김해시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하기는 정말 부끄럽고 자괴감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 노력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제가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은 저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민주주의자로서 모든 힘의 원천은 국민들에게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국민들로부터 그 힘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철학이 그렇습니다.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 있는 모든 권력은 주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믿는 사람입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또 민주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지금 처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 정권이 코로나19를 가지고 계속 지금 이용하는데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재난지원금 가지고 또 이거 지금 매표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표 행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이 강준만 교수는 좀 이따 내가 말씀드리는데 사가지 없는 정치라는 제목에는 10조 원 매표 행위다. 10조 원. 가덕도 신공항 건설하는데 10조 원이었는데 매표를 하는데 자기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가지고 매표를 하는 겁니다. 표를 사는 겁니다. 이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 돈입니까? 이낙연 대표 돈입니까? 뭐 민주당 돈입니까? 재경부 돈입니까? 국민 돈입니다. 국민 돈. 이 국민 돈 가지고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지금 매표를 돈 주고 지금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또 뭐
이낙연 씨하고 저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지금 뭐 또 경쟁하고 있어요. 이낙연 지사는 계속 말합니다. 보편적 직업,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 또 얼마 전에는 또 뭐 또 조금 바꾸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국민 여러분 이 재난지원금 가지고도 선거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국민이 이용당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지원금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고 그건 국민이 세금으로 낸 돈이고 또 야당이라서 또 반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한 나라 사정이 이렇습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또 이번 수요일 날 27일 날 광화문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날은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과 최승환 씨 그 의사들이 나와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방역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두탄대를 할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